어느 날 시장의 한 구석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30년을 법복을 입고 정의를 위해 싸운 그가 이제는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던 판사 박정호.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명예와 권력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박정호 판사의 진정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싸움, 자존심과 정의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이 주는 무게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일어설 때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연 그는 다시 한번 법의 심판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지금 그가 나가야 할 길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1부 익숙한 시장에서의 만남 장면. 1.1 아침 햇살이 전통시장의 낡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공중에 떠있는 먼지 위로 부드러운 햇살을 드리웠다. 흥정 소리와 노점상들이 가판대를 차리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신선한 농산물의 향기가 톡 쏘는 생선 냄새와 어우러졌다. 이 익숙한 혼돈 속에서 한 사람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초라한 가판대에 푸른 채소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세월의 무게의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옷은 낡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 품이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어조는 분명했지만 시간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깊이가 있는 무거운 목소리였다. 박, 너야?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고 옛 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숨이 턱 막혔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였다. 한때 법정에서 그의 옆에 서 있던 남자. 그를 철권 통치하는 판사로 알고 있던 동료. 두려움이나 편애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달랐다. 예전의 그의 그림자였다. 아, 당신, 정말 당신 같군요. 옛 동료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변두리의 낡은 옷과 거친 손길. 예전의 판사와는 거리가 멀어진 남자를 훑어보았다. 무슨 일이야?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박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달콤 쌉싸름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다. 세상이 널 바꾼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쳐낼 수 없는 과거의 무게가 묻어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나무들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그의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로 가득 차 허공에 맴돌았다. 그의 옛 동료는 연민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박, 자네는 한때 전설이었지. 법정에서 당당히 섰던 판사였지.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박의 시선이 잠시 굳어졌다.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언제나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숨을 쉬며 그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희미한 유머가 묻어났다. 그들의 취향에 너무 딱 맞는 판결 이후 내가 문제가 된 거야. 법조인이 귀찮은 존재로 전락했지.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세상의 먼지를 쓸어버리고 있는 거야. 옛 동료는 낄낄거렸지만 그 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어렴풋이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일 뿐이었다.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큰 대가가 따르지 않나. 그는 생각에 잠겼다. 박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지나가는 사람들, 활기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법정의 삭막한 복도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자존심을 억눌렀지만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이것이 지금 그의 삶이었다. 겸손하지만 남은 유일한 삶이었다. 장면 1점, 이해가 더 높이 떠올라 시장에 더 많은 열기를 불어넣었다. 박과 옛 동료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북적이는 소리는 은은하게 사라져가는 듯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박은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이 나를 바꾸었지. 이제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를 느낀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위협, 거짓말, 압박. 박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옛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그리고 모든 게 너무 힘들어지자 그들은 나를 떠나게 했어. 아무도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았지. 아무도. 옛 동료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몰랐어. 하지만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박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받아들인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웠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시장은 나 같은 실패자를 받아줄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의 동료는 상황의 심각성이 깊이 스며들며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스템에 의해 변한 것은 박 씨뿐만이 아니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고 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박 씨는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박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정의, 진정한 정의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자신을 잃을지라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었다. 대화는 천천히 전환되었고 긴장감은 살짝 누그러졌다. 주변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박 씨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과거의 무게, 배신의 쓰라림, 그리고 판사 시절에 잊히지 않는 기억들이 그림자처럼 그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대화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그의 손녀 수민이었다. 할아버지. 수민 씨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쾌활하게 불렀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고 그의 마음속 세상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듯했다. 그녀의 미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기 있었다. 그의 가족,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 할아버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파티에 같이 가시겠어요? 제 동료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박은 망설이며 눈빛에 불안함을 느꼈다. 파티요? 수민아, 난 사실 파티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거부하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그녀의 말은 파도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녀는 그가 그곳에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휩쓸고 지나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때 법을 집행했던 판사였던 그는 성공하고 잘 차려입은 전문가들로 가득한 이 방에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제 그의 세상은 기업 법률 회사라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시장이었다. 하지만 희망에 찬 수민의 눈빛이 그의 저항을 누그러뜨렸다.
두 사람이 함께 견뎌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 가볼게. 하지만 기억해.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수미는 씩 웃었고 박은 잠시 과거를 잊기로 했다. 오직 그와 손녀, 그리고 어쩌면 아직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덧없는 희망만이 남았다. 두부. 개인적인 감정 스킨 2.1 저녁이 되어 작은 거실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수미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기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들떠 있었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내일 회사 파티에 같이 가실 거죠?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파티라니. 나는 그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수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음 섞인 말투로 말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래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선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다. 그의 과거가 떠오르며 한때 법정에서 강력한 판사로서 명성을 떨쳤던 시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시장에서 일하는 청소원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너무나 커서 그는 자신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 가야지. 하지만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수미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전직 판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같이 가서 여러분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민이의 눈 속에 담긴 기대와 사랑을 보며 그는 결심을 내렸다. 좋다, 가자. 하지만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숨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SN의 2.2 수미는 할아버지의 옷을 고르며 말없이 손끝으로 그의 셔츠를 정리해 주었다. 그 순간 수미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할아버지, 그곳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하시는 일을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듯 눈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수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말을 꺼냈다. 그냥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돼요. 모두가 할아버지가 전직 판사라는 걸 알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나서 무겁게 대답했다. 알겠네. 내가 지금 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어. 수미는 할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금의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 그녀도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걸 숨기지 말아요. 하지만 그 파티에서는 제발 그 일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수미는 할아버지에게 살며시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수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할아버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이 한때 판사였다는 자부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수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세부. 이상한 만남의 장소 스친 3.1 다음 날, 화려한 연회장이 열린 호텔 로비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득했다.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빛을 발하고 각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는 격식을 차린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수민과 할아버지는 연회장에 들어서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마다 쏟아내는 시선 속에서 약간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수민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살짝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할아버지, 자신 있게 행동하세요. 이곳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는 일상의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청소원으로서 여기 이 세계에서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옛 동료들이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알아보자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그들의 표정이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이럴 줄은 몰랐네. 한 명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정말 박 판사님이 맞아요?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고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수민은 얼른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이 자리는 조금 더 보려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긴 시간 동안 숨겨둔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과거의 자신을 숨길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씬 3점, 이 연회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나타난 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 할아버지는 몸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가 바로 김성준, 10년 전 그가 맡았던 대기업 비리 사건의 변호사였다. 김성준은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따뜻함도 담겨있지 않았다. 아, 정말 박 판사님이라니. 오래간만입니다. 김성준은 자극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10년 전에 그 판결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죠. 정말 운명이랄까요? 수민은 옆에서 이를 갈며 김성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판결, 나는 단지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김성준은 한동안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법과 양심? 당신은 여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정의 덕분에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수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괴로워할까봐 불안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하게 김성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겪은 고통,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게 있어 정의란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비난하든 말든 난 그 판단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김성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제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건가요? 그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강하게 변했다.
그를 향한 불쾌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떠들썩하게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다. 스신 3.3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판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로 그동안 할아버지를 존경했던 후배 검사였다. 윤재현. 윤재현은 그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다가왔다. 박 판사님, 여전히 멋지십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의 따뜻한 인사에 김성준은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은 윤재현의 반응에 의아해하며 이제서야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다. 윤재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 판사님은 한국 법조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판결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분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전설적인 판사라며 말해주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움이 솟구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다. Part 4 팜기아 렌티엥 스캔 4.1 연회장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칵테일을 손에 들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려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김성준과 그의 동료들은 할아버지를 비웃듯이 속삭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그 판사가 이곳에 있다니. 한 명이 비꼬며 말했다. 전직 고등법원 판사가 이제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마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손님을 대하는 법은 익숙할 테니 더 잘할 수 있겠죠. 저렇게 평범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 있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주위에서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가 커졌을 때 할아버지는 갑자기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판사였을 때 내가 내린 판결로 인해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에 연 회장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이 섞여 있었다. 난 지금 청소원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의 자부심을 뺏을 순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내 방식이다. 그리고 내가 내린 판결은 언제나 정당하다. 세네사점 이 말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담담함이 느껴졌다. 그가 했던 일, 그가 잃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결국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처음엔 비웃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그가 보여준 강한 결단과 당당함에 영향을 받았다. 하나둘씩 그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갔다. 그 말은 맞는 말이네요. 한 변호사가 작게 말했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또 다른 변호사는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수미는 할아버지의 옆에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도 너무 많은 상처와 후회가 있었다. 그러나 수민의 말은 그에게 큰 힘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스캔의 사점 3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이제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예전에는 그를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았다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당신이 판사였을 때 정말 멋지셨죠. 한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도 법을 공부하면서 그 판결을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다른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때 그 판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고 웃었다. 그는 이제 자랑스러움에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수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졌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5부, 유혹과 인내, 쓰인 5.1 며칠 후, 한적한 회의실. 그곳은 호텔의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바깥에서 유입되는 빛은 희미하고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다. 할아버지와 김성준이 앉아 있었다. 김성준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다. 박 판사님,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김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유혹이 섞여 있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큰 돈과 명예가 걸려있는 사건이지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어요? 김성준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폈다. 할아버지는 일말의 동요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제시하는 제안이 무엇이든 내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요. 김성준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 판사님, 저는 당신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법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거에 불과해요. 결국 당신도 제 도움을 원할 텐데요. 그거 알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가 말할 차례였다. 저는 당신처럼 불법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팔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엇도 제 원칙을 바꿀 순 없어요. 김성준의 미소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억해 두세요, 박 판사님.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죠. 만약 당신이 제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즉시 분노가 스쳤다. 당신이 내 가족을 협박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마지막 실수일 거예요. 김성준은 한동안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이제 냉소적으로 변했다. 조심하십시오, 박 판사님. 그런 고집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시인 5점 이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할아버지는 일어났다. 그는 김성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에선 결단의 기운이 넘쳤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내 자신을 팔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내 양심을 바꾸지 못하게, 그 누구도 내가 옳다고 믿었던 법과 정의를 버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다시 김성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그 무엇도 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성준은 얼굴을 굳혔다. 그의 심리는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찼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김성준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떠났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걷는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인 5.3 할아버지는 회의실을 떠나며 마음속에서 수민이를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고의 말이 떠올랐다. 너의 손녀, 그 아이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는 그 말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걸어갔다. 그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갈등과 그 순간마다 내려온 결정을 되새기며 그는 느꼈다. 가족은 내게 소중해. 그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그 누구도 날 꺾을 수 없다. 6부 밝혀진 진실과 침묵의 영웅 시인 6.1 몇 달 후 작은 거실에 TV가 켜져 있었다. 화면에서 중요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김성준에 대한 법적 절차와 그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수민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함께 뉴스를 지켜보며 조용히 그 순간을 맞이했다. 김성준 변호사, 대기업과 관련된 비리와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년 동안 숨겨졌던 많은 진실을 밝혀내었고 이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박정호 판사의 판결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내용에 할아버지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동안 지켜왔던 정의가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 침묵해온 진실이 이제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게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판결이 정말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수민은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해.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끝까지 바르게 살아남는다는 걸 믿어야지. 수민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모든 게 다 밝히고 나니 할아버지가 진정한 영웅 같아요. 할아버지의 정의로운 선택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세상의 비난도 두렵지 않았다. 그가 선택했던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시누 6점 이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는 여전히 전통시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그곳은 그의 새로운 일터였지만 그 또한 그에게는 소중한 세계였다. 그는 이제 단순히 청소원이 아니라 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상인들과 이웃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루는 시장에서 새로운 상인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혹시 이 물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직 여기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요. 할아버지는 상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야. 이 물건은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더 잘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건 단지 일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야. 그 상인은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좀 더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상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배우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갖고 정직하게 하는 거야. 그게 사람들에게 통하고 결국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니까. 그의 말은 단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였다. 할아버지의 삶에서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붙잡고 있던 진리는 변함없이 강력했다. 그것은 정의였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살아있었다. 스세너 6.3 며칠 후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일이 이제야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수민이와 함께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 한 사람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은 윤재현 대법원장이었다. 박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에서 특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박 판사님이 그 자리에 적합하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전화는 그가 예전에 꿈꾸던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가 말한 그 일은 생각해보겠지만 나는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킬 생각이다. 시장에서 청소하는 일이 내겐 중요하고 이 일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윤재현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 하지만 이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때 꼭 한 번 더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끊고 수민이에게 다가갔다.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하기 위해서야. 수민은 그 말을 듣고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저의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을 마무리하자.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갈 거야. 87. 진실의 순간 씬 7.1시간이 지나고 박 판사는 여전히 시장에서의 일을 계속했다. 그의 일상은 단순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가 시장을 청소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의 따뜻함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만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시장에 새로 들어온 상인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박 할아버지, 이 물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박 판사는 상인을 잠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을 잘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거야. 그 상인은 할아버지의 말을 고맙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박 판사는 상인에게 짧게 대답했다. 기억해라. 중요한 건 언제나 정직하게 일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할아버지는 그 상인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그에게는 단순한 청소원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가 가진 정의와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강하게 살아있었다. 시내칠점 이 며칠 후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김성준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새로운 진전이 일어난 것이었다. 대법원에서 김성준에 대한 부패 혐의가 다시 제기되었고 그의 비리가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TV 화면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성준 변호사, 대기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정호 판사의 판결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TV 화면을 가만히 보며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미는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내린 판결이 드디어 옳다는 걸 보여줬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해 후회하지 않음을 확신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었고 그는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신 7.3 이후 할아버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는 이제 청소원이었지만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한 번은 상인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박 할아버지, 저희가 항상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우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야.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이제 법정에서의 판결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남긴 영향력이 진정으로 중요해졌다. 8부 끝. 실패에서 승리로의 여정 씬 8점 1 몇 개월 후 할아버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은 변함없었다. 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한 명의 청소원이 아닌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판사로서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장 상인들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한 상인에게 다가가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이웃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탄이 묻어 있었다. 박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그 덕분에 우리 시장도 더 깨끗해졌어요. 네, 박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나의 보람이지. 수미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이 진짜 영웅 같아요. 할아버지는 수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도 언젠가는 이 길을 계속 이어갈 거야. 씬 8점.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수민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수민이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던 그 모습보다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모습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진정한 가치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어. 수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반짝이는 눈물은 자랑스러움의 증거였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너는 이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거야. 네가 하는 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니까. 씬 8.3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함께 시장을 청소했다. 할아버지는 수민에게 일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그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시장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수민을 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박 할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서요. 네, 박 할아버지 덕분에 이 시장이 깨끗하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의 감사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장이 깨끗하면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수미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진정한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Final Scene. The True Hero 수미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정의를 전달하고 할아버지처럼 진실을 위해 싸울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 길이 바로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 나는 네가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기를 바란다. 수민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결심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지키는 법조인이 될 거예요. 하늘은 맑고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함께 손을 맞잡고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박 판사와 수민은 함께 진정한 품격을 지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끝.